이항분포 할 건데요. 자, 이항분포를 하기 전에 자, 단원을 먼저 생각합시다. 우리 지금 확률 통계, 통계 파트죠. 그쵸? 통계 파트에서 이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항이란 말은 어디서 봤어요? 예전에 봤었어요. 무슨 정리? 이항 정리. 기억도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안 나겠지. 내가 다시 말해줘야겠지. 아무튼 얘는 우리가 배우는 통계 파트 중에서 이항 정리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조사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어떤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거예요. 여기 책에 있는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찾아가 봅시다. 알겠죠? 여러분 책 중간에 보면은 설명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 자, 잠깐 봐보자.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X라고 두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배웠었던 확률 분포표 있죠?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잘 보세요. 자, X하고 T X는 X라고 쓴 다음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봐주세요. 첫 번째,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죠. 그쵸? 그럼 X가 0인 게 있겠네? 그쵸? 여러분 그러면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럼 세 개가 모두 다 뭐란 소리예요? 자, 일단 봅시다. 동전 3개를 던졌죠? 동전 3개를 던졌는데 3개 던진 것 중에서 앞면이 하나도 없으니까 0이라고 써야겠죠. 그리고 앞면은 한 번도 안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앞면은 0제곱, 뒷면은 3개가 나왔으니까 3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쵸? 다음 1개가 나왔을 땐 어떻게 되겠어요? 1개. 3개 중에서 동전은 하나만 앞면이 나오면 되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2분의 1. 이 앞에 쓴 2분의 1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에요. 앞면이 1개 나온 거고 뒷면이 몇 개 나온 겁니까? 2개가 나온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뭐 선생님 뒤에다 다 쓸 수도 있겠지만 점점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 합계를 봅시다. 모든 확률의 합은 얼마나 했죠? 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에 써져 있는 이 녀석들을 갖다가요 확률을 갖다가 잘 봅시다. 확률 나와 있는 이 확률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자 3시형 2분의 1의 0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3C1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32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1제곱 더하기 33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0제곱은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걸 써준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옛날에 봤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내가 이항 정리라고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항 정리. 이항 정리를 한번 봐볼게요. 이항 정리라는 녀석은 여러분들이 a 플러스 b의 n제곱을 갖다가 뭐 nc0 a의 0제곱 b의 n제곱 더하기 nc1 a의 1제곱 b의 n-1제곱 더하기 띵띵띵 해서 ncn a의 n제곱 b의 0제곱이라고 정리들을 하셨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예전에 이항 정리를 봤을 때 이렇게 봤었는데요. 이거 봐보니까 얘하고 모양을 비교해 보니 n이 들어가 있는 자리에 숫자 누가 있어요? 3이 있죠. 그쵸? n 자리에 3이 있구나. 그 다음 a가 들어간 자리에 누가 있어요?
2분의 1이 있죠. 2분의 1이 있구나. B가 있는 자리도 지금 2분의 1이 있죠. 그 결과 봐보니까 이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확률이? 1이죠. 1.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니까 1이 나오겠죠. 1의 세제곱 얼마입니까? 1이죠. 근데 우리 확률의 총합 얼마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항 분포는 뭐냐면 확률의 총합이 바로 이항 정리의 꼴을 갖는 것을 우리가 이항 분포라는 얘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녀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떤 거를 또 하나 느낄 수 있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항 분포라고 하는데 동전을 3개 던지는데요. 동전을 어느 때 던질 때마다 확률이 서로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전혀 안 주죠. 내가 동전을 어떻게 던지든 간에 앞면이 나올 확률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각각의 시행에서 확률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각각의 시행에서 2분의 1이면 확률이 변하진 않잖아요. 그쵸? 아, 얘는 시행을 하는데 시행이 독립시행까지 끼고 있어요. 이항분포라는 것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 확률의 총합이 이항 정리의 꼴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얘는 뭐다? 독립시행. 시행들이 전혀 서로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확률에. 아시겠죠?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녀석을 우리가 이항분포다라는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부러 이 쉬운 예를, 책에 있는 쉬운 예를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론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을 때 이제 편하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잘 봐주세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뭐 여기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n번 시행을 했어요. n번 시행을 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는 확률을 p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는 확률을 p라고 할게요. 내가 원하는 거. 뭐 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원하는 거. 그럼 원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p라고 써도 되겠죠. 어차피 확률에 관한 얘기니까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뭐 2분의 1이야 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1에서 그 2분의 1을 빼주니까 2분의 1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쵸? 이렇게 쓰는데 이제 이거 표현도 쓰긴 하지만 우린 대체적으로 Q라는 표현을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확률 변수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갖다가 x라고 했잖아요. 그쵸?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온 개수를 x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실 수 있을 텐데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럼 그때는 0이라고 쓰면 되겠네 라는 거 알 수 있고 총 n번의 시행 중에서 한 번도 안 나오니까 nc 0이라고 쓸 수 있고 p의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나왔으니까 p의 0제곱 q의 n제곱이라고 먼저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한 개만 나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nc 1개가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확률은 p의 1제곱, q의 n-1제곱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쵸? 그러면 얘를 갖다가 자, 또 이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전부 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전부 다 나오면 ncn p의 n제곱, q의 0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들의 총합은 무조건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확률의 총합을 가만 봐보니까 이항 정리를 지금 만족해주고 있죠. 이항 정리를.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을 정리할 때 P 플러스 Q의 n제곱은 1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얘는 그럼 이항 정리를 만족시켜주는 거네. 게다가 이 확률 하나하나들은 지금 서로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확률들이 뭐 내가 두 번째 시행했을 때랑 세 번째 시행했을 때랑 내가 원하는 피해 확률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독립시행이다라는 것도 됐겠죠. 그쵸?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항분포를 봤을 때 어떻게 했냐? 지금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확률 질량함수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쵸? 확률 질량함수가 x라고 표현된다면 얘는 무조건 nc x라고 표현해볼까요? 뭐 ncr이라고 표현해볼까요? 편한 걸로 합시다. x라고 좀 표현할게요. 그러면 p의 x제곱 그 다음에 q의 n-x제곱이라고 써주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얘는 몇 번 시행했다? n번 시행했다. 시행 횟수를 n이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몇 개 나왔다. 원하는 것이 몇 개 나왔다라는 것을 원하는 것의 개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에 있는 P는 뭡니까? 원하는 것이 나올 확률이고요. 여기 있는 Q는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을 확률, 내가 원치 않은 것이 나올 확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보자마자 바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확률 분포 함수, 확률 질량 함수가 이 항정리의 일반항이에요. 그렇게 나왔을 때 무조건 여러분들은 얘는 그러면 이항분포야 라고 바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해서 이제 이항분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이항분포는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쓰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항분포인 걸 알았어. 이항분포인 걸 알았으니까 이항분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자 해가지고 이항분포를 알리는 알파벳 B라고 써주고요. 여기다가 시행 횟수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올 확률을 이렇게 차례대로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n이 뭐를 나타낸다고? 시행 횟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는 뭐를 나타낸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올 확률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증명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하니까 일단은 먼저 외우세요. 알았죠?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러면 분포를 나타낸 거니까 우리가 기대값, 즉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평균. 우리 평균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했죠? 곱한 거 더하기 곱한 거 더하기 곱한 거 더하기 곱한 거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너무 복잡해. 근데 계산을 다 하고 나니까 어떤 걸로 귀결이 되냐면 이항분포에서 평균이라는 녀석은 시행 횟수에다가 그것이 나올 확률만 곱해도 바로 평균이 나오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항분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딱 알았을 때는 시행 횟수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올 확률만 딱 안다면 평균 구하는데 무지하게 쉽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두 번째, 분산.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분산도 이 복잡한 녀석들을 다 계산하고 나서 보니까 남은 게 어떻게 남았냐? N, P, Q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Q는 뭐라고 했습니까? Q는 1-P라고 했죠.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나올 확률이라고 했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P하고 Q는 거의 좀 무조건 1이에요. 봐봅시다. 마이너스 P를 우변으로 옮겨주게 되면 P 플러스 Q는 1이라고 나오죠. 그쵸? Q 구하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분산을 구할 때는 여기 있는 것들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1에서 P를 빼준 것만큼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바로 분산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표준 편차는 분산한테 뭐만 씌워주면 된다 했죠? 루트만 씌워주면 된다 했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N, P, Q라고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면 이제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항분포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문제를 봤을 때 확인하는 것은 확률의 총합이 뭐의 꼴로?
이항 정리의 꼴로 쫙 나열되어 있는 녀석들은 얘 이항 분포야 라고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문제를 읽으면서 이것들의 확률이 독립시행인가를 잘 보세요. 분포 문제에서 독립시행이 연관됐다 하면은 10중 8구가 다 이항 분포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구분들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식으로 봤을 때 확률 질량 함수가 이항 정리에서의 일반항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도 바로 보고 얘 이항 분포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며, 이 식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n과 p예요. n과 p. 왜?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항 분포다 라고 확인을 했으면 시행 횟수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올 확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것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균은 np,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 그대로 곱해주시면 되고, 분산은 np에다가 q, 그러니까 1-p를 곱한 거다. 그 다음에 분산은 거기에다가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된다. 그것까지도 기억하세요. 알았죠? 중요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셔서 바로 이제 개념 체크 1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념 체크 10번. 지금 이렇게 가볍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 진짜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시고 가볍게 풀 수 있는 곳이에요. 굳이 어렵게 막 공부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봐봅시다. 자, 10번. 한 개의 주사위를 90번 던져서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할 때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두둥 확률 질량 함수가 ncx 그다음에 a의 x제곱 3분의 2의 n-x제곱이라고 했을 때 n과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쵸 여러분? 잘 봅시다. 여기는요 지금 확률 질량 함수가 이항 정리의 일반항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자마자 이거는 누구다? 아, 이항 분포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항 분포다 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죠? 시행 횟수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올 확률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쵸? 그러면 얘는 일단 여러분들이 썼을 때 b n, 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보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a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올 확률, 여기에서 나오는 3분의 2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에요. 두 개를 더해주면 무조건 얼마나 했습니까? 1이라 했죠. 그래서 a 더하기 3분의 2는 1이니까 a가 얼마? 3분의 1이야 라는 걸 먼저 찾을 수 있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n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행 횟수라고 했죠. 근데 문제 처음 읽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져서? 90번 던져서 시행을 몇 번 했다? 90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은 얼마가 된다? 9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n 곱하기 a, na를 구하라고 해서 90 곱하기 3분의 1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답이 얼마가 나옵니다? 30이 나온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필수 11번이죠. 그러니까. 자, 필수 11번 타율이 3할인 야구 선수가, 자 여러분 타율이 얼마다? 3할. 야구 경기를 여학생들이면은 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보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남학생들보다 좀 덜 보니까 얘기를 해줄게. 그 야구 선수들이 딱 나오면은 이름 나오고 오른쪽 구석지에 보면은 타석에 쓴 타자들은 얘들아 옆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0.3 뭐라고 써져 있는데 선생님은 0.3이라고만 쓸게. 그럼 얘를 뭐라고 읽는 줄 아니? 얘를 3할이라고 읽어. 할푼 리는 뭐냐면요, 할은 소수 첫 번째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푼은 소수 두 번째 자리, 리는 소수 세 번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3할이라는 것은 확률로 따졌을 때 얼마다? 10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셨죠? 내가 원하는, 지금 일단 0.3이라는 그 타율을 알았습니다. 얘가 공을 칠 확률이 10분의 3이라는 소리예요. 아셨죠? 자, 네.
야구 선수가 4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다음 물음을 답하여라. 자, 여러분. 타자가 4번 타석에 왔다는 소리는 얘가 이 타자가 이 타석에 들어서는 시행 횟수가 몇 번 왔다는 소리야? 4번 왔다는 소리죠. 그래서 시행 횟수가 4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 타자는 타석에 올 때마다 타율이 달라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똑같은 확률이겠죠. 그럼 이건 독립시행이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오 독립시행이네? 일단 시행 횟수까지 나왔네? 땡큐. 얘는 무슨 분포? 이항 분포.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봅시다. 1번에서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분포를 이항 분포 bn, p의 형태로 나타내어라. 여러분, 쌤이 뭐라고 했죠? bn, p라는 것은 시행 횟수와 내가 원하는 것의 확률이라고 했죠. 내가 원하는 것의 확률. 시행 횟수, 타석을 몇 번 썼대요? 4번 썼대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의 확률이 얼마? 10분의 3. 뭐 0.3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b 4,10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여라. 여러분 이거 하시면요 바로 확률 질량 함수들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써주냐? 자, 봅시다. 시행 횟수 cx라고 써주세요. 왜? 이 타자가 4번 타석에 해가지고 한 번도 못 칠 수도 있고 한 번만 칠 수 있고 2번 칠 수 있고 3번 칠 수 있고 4번 칠 수 있으니까 치는 횟수를 모르니까 x라고 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는 횟수가 x라고 했으니까 이 확률도 똑같이 x제곱이라고 표현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뒤에 있는 치지 못할 확률은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두 개를 합쳐서 얼마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 했으니까 10분의 7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4 빼기 x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 이런 식으로 세워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항 분포 표현하는 것을 보고 확률 질량함수 꼭 표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알았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3번이에요. 다음 3번. 3번 이상의 안타를 칠 확률을 구하여가 3번 이상 안타를 쳤다. 여러분, 3번 이상 안타를 쳤다라는 것은 이 타자가 3번 칠 수도 있고 몇 번 더 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개의 확률만 우리가 더해주면 되겠죠. 즉, 여기 있는 x자리에 3을 대입해서 나오는 계산값과 4를 대입해서 나오는 계산값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4C3 10분의 3의 세제곱 10분의 7의 1제곱 더하기 4C4 10분의 3의 4제곱 딱 요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서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계산은 여러분들의 뭐 알았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체크 12번. 확률 변수 x가 다음 이항 분포를 따를 때 x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근데 1번은 봐보니까요 매우 편한 게 있습니다. 뭐가 매우 편해요? 얘는 대놓고 얘 이항 분포고 시행 횟수가 200이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올 확률이 5분의 2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평균 쌤이 어떻게 하자 그랬죠? 평균은 그냥 있는 거 두 개를 그대로 뭐 한다? 곱한다 라고 했죠? 두 개 곱해주면 얼마예요? 80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분산 구하라고 했어요. 분산은 200에다가 5분의 2만 곱한 게 아니라 누구도 곱해야 돼요? 5분의? 그렇죠. 5분의 3까지 곱해주시면 됩니다. 약분해주시면 40, 약분해주시면 8 해서 얘는 48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표준 편차 그냥 말로 할게요. 여기다가 누구만 씌워주면 돼요? 루트만 씌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48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자,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확률 질량 함수로 얘기를 해줬네요. 그쵸? 확률 질량 함수로 얘기를 해줬는데 72cx 그 다음 3분의 2의 x제곱 3분의 1의 72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라고 했죠? 시행 횟수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올 확률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얘는 b 몇 컴마 몇? 72, 3분의 2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평균 구합시다. 평균은 72 곱하기 3분의 2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24 곱하기 2 하니까 오케이. 다음 VX는 어떻게 나와요? 72 곱하기 3분의 2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한 번 더 곱한다? 3분의 1. 그래서 얼마? 16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고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누구만 씌우자? 루트만 씌우자. 그래서 4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되셨습니까? 자, 다음 13번입니다. 자, 13번. 한 개의 주사위를 18번 던져서 3의 배수 또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할 때 x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여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네요. 왜 어려운 게 아니냐 봅시다, 여러분. 주사위를 18번 던졌대요. 그럼 시행 횟수가 뭐라는 소리예요? 18이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근데요, 여기서 지금 3의 배수 또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그러면 3의 배수는 누구하고 누가 있습니까? 3하고 6이 있죠.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소수도 생각해야 돼요. 소수는 누구 있어요? 2, 3, 5가 있죠. 근데 3은 이미 셌으니까 2하고 5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주사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되겠어요? 6개 중에 4개만 나오면 되잖아요. 몇 분의 몇? 주사위 6개 중에서 이거 4개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6분의 4라고 써주면 되겠죠. 뭐 약분해서 3분의 2라 씁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봅시다. 여러분, 주사위를 18번 던진다 했죠. 근데 내가 주사위를 몇 번 던지든 간에 소수가 나올 확률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럼 이건 무슨 시행? 독립시행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이항분포 따르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셨죠? 그러면 뭐 해주면 됩니까? 이항분포라 했으니까 B, 시행횟수, 확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8, 3분의 2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뭐 구하래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래요. 평균은 두 개 그대로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 12. 분산은 얼마예요? 3분의 2를 마저 곱해주면 되겠죠. 얼마? 오케이. 표준 편차는 얼마? 루트 씌워주니까 2.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14번. 자, 이항분포 B, N, P를 따르는 확률 편수 X에 대하여. 자, 여러분, 이거는 대놓고 무슨 분포라고 지금 얘기해줬죠? 이항분포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 그랬을 때 얘의 평균이 얼마래요? 2래요. 분산이 얼마래요? 1이래요. 잠깐 스톱. 여기 보세요. 우리 평균은 NP잖아요. 그쵸? 얘가 얼마란 소리? 2. 분산은 NPQ잖아요. 얘가 얼마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이거 두 개 잘 보세요. NP가 2라면서요. NP 자리에 그대로 2만 넣어주면 되니까 2Q는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Q의 값 얼마? 2분의 1. 잠깐! 근데 P와 Q는 합쳐서 1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P의 값 얼마? 2분의 1. 잠깐! 그러면 N하고 2분의 1을 곱해서 2가 나왔다 했으니까 N은 얼마? 4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구하라 했습니까? P, X는 2를 구하래요. 그럼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 이거 합시다. 선생님이 이거 확률 질량함수 표현하는 거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시행횟수. 자, 여기 봅시다. 이거 바꿀게요. B 4,2분의 1이라고. 자, 그럼 이거는 일단 몇 시면 4C X 라고 써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2분의 1의 X제곱, 원하지 않는 거 2분의 1의 4-X제곱이라고 써주시고, X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2가 들어간 거니까 이 자리에 그대로 2만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4C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얘는 6 곱하기 16분의 1이 되니까 답은 8분의 3이 나온다 라고 알 수 있어요. 되셨나요? 자, 좋습니다. 다음 15번. 자, 선생님이 지우는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얘가
이하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시행횟수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올 확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좀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게 그 역할들을 할까라는 걸 좀 봐주세요. 자, 공장 문제를 풀었을 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40%가 불량품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그럼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요? 100분의 40, 즉 10분의 4라고 써도 되겠죠. 그쵸? 그럼 불량품이 아닌 것. 불량품이 아니라는 소리는 정상품을 말하는 거죠. 정상품은 얼마란 소리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에서 공장에서 10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조심합시다. 보통의 시행 횟수들은 몇 번 했다, 몇 번 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공장 같은 경우는 생산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생산했다라는 말 자체가 시행과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생산해서 얘가 무조건 정상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불량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10번을 예를 들어 찍었다라고 한다면 정상품도 나올 수 있고 불량품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한다, 공장 얘기가 나왔을 때 생산한다라는 말은 시행 횟수로 보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시행 횟수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10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x라 하고 확률 변수 x라 하고 다음을 구하여라 해서 1번 2x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일단 이 15번 문제에서 몇 가지 얘기해 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얘가 이제 이하분포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10번 찍어냈다 해가지고 불량품 찍을 확률이 달라집니까? 그렇다고 정상품 뽑힐 확률이 달라집니까? 생산될 확률이 달라집니까? 전혀 아니죠. 그래서 아하, 이항 정리, 이항 분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그것들이 각각의 독립시행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항 분포 따로, 이항 분포 따르니까 10컴마 얘는 불량품의 개수를 x라고 두자 했죠. 그러니까 불량품의 개수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두자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거 구하래요. 쫄지 마시고 천천히 봅시다. 여러분들 EX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평균은 두 개 그대로 곱하면 된다 했죠. 얼마? 오케이. 분산은요? 4에다가 10분의 6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10분의 얼마? 10분의 24인가요? 네. 그래서 5분의 얼마? 5분의 8? 5분의 12?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볼게요. 구하라는 게 2x 제곱이에요. 잠깐 얘 좀 봅시다. vx. 자, vx는 이 x 제곱에다가 빼기 2x의 전체 제곱을 빼준 것과 똑같죠. 그러면 이 vx 자리에 그대로 10분의 24를 써주시고 내가 원하는 이 x제곱 그대로 놔두고 평균이 얼마라고 구했죠? 아까 2x를 4라고 구했으니까 그거의 제곱이 16을 쓱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좌변으로 이항시켜 주시게 되면 이 x제곱은 10분의 24 더하기 160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10분의 얼마? 184. 2로 약분 가능하죠? 2로 약분해 주면은 5분의 92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다음 2번 볼게요. 2번에서는 y는 2분의 5x-3의 뭐를 구하래요?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했죠. 그럼 여러분 봅시다. 평균 2y
얘를 2분의 5x 마이너스 3이라고 써도 되겠죠. 평균은 곱한 거 그대로 곱해주고 더하거나 빼진 거 그대로 더하고 빼주자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2분의 5에다가 2x를 곱해주고 3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2분의 5 곱하기 4 빼기 3이라고 되니까 평균은 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분산 vy라는 녀석을 v 2분의 5x 마이너스 3이라고 쓰시고 분산은 더하고 빼진 거 영향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냥 앞에 곱해진 애를 뭐 해서? 제곱해서 곱하자라고 했어요. 그쵸? 우리 vx 얼마라고 했습니까? 10분의 24라고 했죠. 약분할게요. 6이죠? 5 해주면 5, 2죠? 약분해주면 3이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온다? 15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자, 이항 분포가 끝이 났고요. 자, 다음 장 큰 수의 법칙입니다. 큰 수의 법칙. 별로 말할 거 없어요. 큰 수의 법칙은요, 선생님이 말했고 이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요, 통계적 확률이라는 말과 수학적 확률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써져 있죠. 6개의 유형이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해봐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그게 수학적 확률이에요. 왜? 6개의 면 중에서 하나만 나오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나와야 되니까 6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주사위를 10번 던졌어요. 직접 10번을 다 던졌어요. 근데 진짜로 이 1이라는 녀석이 정확하게 6분의 1이 나올까요? 절대 정확하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다르다는 거예요. 수학적 확률하고. 근데 이 통계적 확률이 이 통계적 확률을 구하는데 CMS가 엄청나게 많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마치 수학적 확률과 어떻게 된다?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 했으니까 그럼 내가 진짜로 6번 던져서 1이 한 번만 나오고 2도 한 번 나오고 3도 한 번, 4, 5, 6 다 한 번씩 나오면 그건 완벽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니까 절대 그럴 일 없겠죠. 그쵸? 근데 이게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수학적 확률과 거의 근접해 나가는 확률들로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딱 그것들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쌤, 그러면요 여기 안에 있는 p 절대값 n분의 x-p는 h보다 작다. 얘가 뜻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이걸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얘를 어떻게 풀 것인지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요, 지금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복잡하게 나와 있는 녀석들. 그 복잡하게 나와 있는 녀석이 P 절대값 n분의 x-p가 h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 이 식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요 안에 있는 것만 잘 가지고 노시면 돼요. 자, 안에 있는 식이 절대값 n분의 x-p가 h보다 작다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라고 했던 거 기억도 나요, 안 나요? 그대로 적용시킬게요.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시게 되면 n분의
x-p라는 녀석은 h보다 작고 마이너스 h보다 크구나 라고 먼저 쓰신 다음 x만 남을 때까지 식을 요리조리 잘 바꾸시면 돼요. 첫 번째, 세 변에 똑같이 p를 더해주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h 플러스 p n분의 x 그 다음에 h 플러스 p 라고 쓸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x만 남기겠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누굴 곱해주면 돼요? n을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n을 곱해주면 또 이런 걱정을 해요. 쌤, n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확률에서는요, 여러분 n이 통상적으로 가리키는 게 시행횟수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한 번 시행했다 이런 말 있습니까? 절대 없죠. 무조건 얘는 양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더라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걱정 마세요. 아셨죠? 가운데 걸 이렇게 바꿔주시고 맨 앞에 있는 누구? P를 이렇게 완성시켜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P 안에 있는 녀석만 제대로 풀어주신다면 문제 풀 때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장 넘어가셔서 큰 수의 법칙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큰 수의 법칙에서 문제 나와 있는 거.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할 때 152쪽 설명에서의 표를 이용하여 n이 10일 때, n이 30일 때, n이 50일 때의 확률 pn분의 x-6분의 1 절대값 씌워져 있죠. 그게 0.1보다 작다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는 거 한번 가볼게요. 일단 px가 절대값 n분의 x-6분의 1이 0.1보다 작다라는 것에서 요 안에 있는 거를 먼저 바꾸자고요. n분의 x-6분의 1은 0.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0.1보다 크다라고 먼저 쓸 수 있습니다. 자, 좌우변 가운데 항에다가 전부 다 가운데 변에다가 전부 다 6분의 1을 더해줄게요. 자, 6분의 1을 더해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0.1 더하기 6분의 1 그 다음에 n분의 x 다음 0.1 더하기 6분의 1 자, 그래서 양근데다 이제 전부 다 n을 곱해주면 되겠죠. 전부 다 n을 곱해주시게 되면 통분하지 마세요. 통분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쓰고 여기를 P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여러분? 근데 여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n이 얼마일 때? 10일 때. n이 얼마일 때? 30일 때. n이 얼마일 때? 50일 때의 확률을 다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겠습니다. 10을 대입해 주시게 된다면 10을 분배해 주시면 되겠죠. n자리에 그대로 10을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럼 10 넣어주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더하기 6분의 5라고 해가지고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나옵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이용하자. 얘를 이용하자. 어이 뭐야? 아, 여기서는 식을 다 이쁘게 정리를 해줬네요. 그쵸? 식을 다 이쁘게 정리해줬으니까 요거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여러분 10 대입을 해주면 10을 여기다가 10을 대입해 주게 되면 자, 여기가 15분의 10이라고 나오는데요. 15분의 10 다음 여기가 15분의 40이라고 나오네요. 15분의 40. 자, 되셨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봅시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단어는요 이상 확률 분포예요. 이상이라고 했어요. 이상은 뭐예요? 딱 끊어져 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게다가 여러분들 x라는 것은 뭘로 둔다라고 했습니까?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대요. 그쵸? 여러분 이거 실제로 하면 0. 얼마죠? 그쵸? 정확히 몰라요. 0. 얼마.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3은 안 돼요. 2. 얼마 되겠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점수는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px 더하기 px는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px1을 어떻게 찾느냐? 자, 여러분 책 152페이지 좀 봐볼게요. 152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러분 이거 볼까요? x가 얼마죠? 1이죠. 그럼 여러분 책에서 일단 1이라고 써진 데를 보세요. 봤습니까? 자, 그 다음에 n이 얼마라고 했죠? 우리 n이 10이라고 했죠. 그 오른쪽 가로축이 바로 n에 10, 30, 50 써져 있으니까 1이면서 10인 거 겹친 데를 써주면 얼마가 됩니까? 0. 그렇지. 0.323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더하기 자 px2라고 했으니까 일단 2인 거에서 10인 거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0.29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두 개를 더해주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답 0.614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30도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식에다가 전부 다 누구 대입? 30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죠. 그쵸? 30을 대입해서 푸시게 되면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얘가 15분의 30, 그 다음 x 15분의 120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15분의 30은 2 아닌가요? 그쵸? 15분의 60은 얼마예요? 8 아닌가요? 2와 8 사이에요. 2와 8 사이에 있는 거 뭐 있어요? 3, 4, 5, 6 누구까지? 그렇지요. 7까지 해서 이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또 표를 이용해서 다 찾아서 싸그리 다 뭐 해준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50도 어떻겠어요? 똑같은 방법대로 50 대입해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죠. 그것까지 내가 안 하겠습니다. 꼭들 해보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가 있냐? 드디어 이산 확률 분포가 끝이 났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문제들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다시 정리해 줄게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무슨 정리를 할 거냐? 조감이 어떻게 중요하다라는 얘기 했었죠. 조감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 확률 분포라는 얘기를 쌤이 했었습니다. 그 확률 분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했어요. 어떻게 나누냐? 바로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소 확률 분포로 나뉜다라는 걸 얘기했으면서 오늘 처음 배웠던 내용이 이항분포였죠. 그쵸? 이항분포라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이 여기 이산확률 분포예요. 이산확률 분포 중에서 확률들의 총합은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확률들의 총합이 마치 누구처럼 이항정리처럼 보이는 애가 있어요. 걔를 갖다가 이항분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 이항분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산확률 분포를 하면서 동시에 누구를 했습니까? 함수의 법칙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이제 연소확률 분포 나오면은 이항분포가 또 한 번 연결이 돼. 근데 연결되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배운 부분은 그러니까 이산확률 분포에 대해서 지금 배운 거구나 라는 걸로만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게요.